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오늘은 2025년 2월 26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뉴스의 사진이 트럼프하고 이제 젤렌스키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광물 협정을 미국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이제 젤렌스키가 거부하는 바람에, 근데 오늘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이것을 수용을 했는지 금요일 날 젤렌스키가 워싱턴으로 와서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협정은 돈하고 관계됐으니까 5천억 달러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구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젤렌스키의 개인적인 승리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The signing ceremony would be a personal victory for 젤렌스키. 젤렌스키가 이제 한 10대에 걸쳐서 우리 후손이 이 광물 협정을 내가 사인을 하게 되면 이걸로는 후회를 하게 되는데 난 안 하겠다, 거부를 해가지고 그 거부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 발 양보해가지고 일단 우크라이나는 지나가고 이제 러시아에서 좀 큰 거를 아마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 기사를 딥L로 번역한 것을 보시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금요일에 워싱턴으로 가서 매우 큰 거래에 서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양국이 미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광물 거래 초안 조건에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크렘린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문가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을 대신해서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났는데, 이제 전문가 팀들이랑 실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또 어떤 전문가들이 만나가지고 하는지 이제 좀 일이 좀 재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한반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네랄 라이츠 딜 해가지고 광물 권리 이 딜에다가 거래에다가 이게 어그리를 했다, 우크라이나가 2월 25일자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1778명 정도가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뭘 양보를 했느냐면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5천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전의 요구를 철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 나오면 그건 우리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no, 난 사인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제가 떠올랐는데, 트럼프가 이게 우크라이나 이거 5천억 달러 이거 탐하다가 러시아 큰 거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전에 요구했던 거를 철회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젤렌스키의 개인적인 승리일 것이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서명을 거부해가지고 워싱턴하고 요 키예프하고 사이에 이제 급속한 악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동맹국이 자국의 광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수개월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맹국들도 다 우리 자원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은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5천억 달러 우리 미국만 하는 거 이제 철회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에는 한 20가지 정도의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젤렌스키는 내가 만약 사인하면 10대째 우크라이나인들이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싶지 않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그냥 독재자라고 부른 게 아니고 젤렌스키가 초기 제안을 거절하자 그를 독재자라고 불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텍스트에는 안보 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프랑스 마크롱하고 왔을 때 트럼프랑 같이 얘기하면서 유럽의 어떤 방위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을 양쪽이 다 이렇게 찬성을 했는 것을 포함하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지 않더라도 유럽군이 또 주둔하는 것을 이번 주에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또 트럼프를 만나니까 거기에서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이것을 전에는 얘기 말했지만 억지 임무에 대한 지원이나 병력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말은 초기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5천억 달러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거기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켜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영문 본문에도 Though the new text doesn't include security guarantee, 시큐리티 개런티가 보장이 안 됐는데도 이제 젤렌스키가 금요일 날 워싱턴으로 날라와서 그 사인에 이제 협정에 광물 협정에 사인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의 이제 유력 언론이니까 여기에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익 관계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미래의 광물 자원 개발로 이제 수익이 생기면은 이 수익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5천억 달러가 나오든지 뭐 얼마가 나오면은 그 일부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면 얼마를 거기서 먹고 또 공동 소유권에 대한 뭐 그런 거는 향후에 합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젤렌스키의 사진을 실으면서 결의에 가득 찬 듯한 그런 사진을 실으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지원했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뭐 500억, 600억 이렇게 로이터는 조금 깎아내린 듯한 그런 것을 보였는데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1,0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그 중에 700억 달러가 군사 원조였다.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작은 액수가 아니라 1,0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했다는 것을 월스트리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원이 만약에 끊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언제 전쟁이 멈출까?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여름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도로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전쟁이 끝날라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또 뭐 푸틴을 만나봐야 알겠지만 여름까지는 이 상태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탄이 없어가지고 서울 포도 없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야 우리 이만해서 우리는 이제 총쏠 그 탄약도 없고 포도 없다 포탄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문 기사인데 Fighting at the same intensity로 이것이 at least until summer 여름까지는 계속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until summer 여름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합의가 트럼프 러시아의 평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이 모스크바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큰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유럽 정책 분석 센터 싱크탱크 사장 겸 CEO인데 알리나 폴 야코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했다 그러고 이게 소탐 대실처럼 이게 작은 우크라이나 걸 이렇게 많이 탐하지 않고 큰 거를 하면 러시아 큰 거를 한번 잡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0가지의 광물 중에서 최소 20가지는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
또 모든 것에 필수적인 17가지 원소들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잠재적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히토류가 묻혀 있는 매장지의 최대 40%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했던 5분의 1, 거기에 이제 5분의 1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하면은 그걸 다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루안스크라든지 이쪽 동부 지역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굉장히 공업 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이고, 거기서 뭐 조금 더 와봐야 뭐 들판에 이제 이거 농사 짓는 그런 밭인데 공업 지역이 사실 기중한데 거기에 히토류가 한 40%가 묻혀 있어가지고, 또 러시아는 이미 40% 가져가고 우크라이나가 60%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2014년도에 크림 반도를 러시아한테 뺏기고 또 5분의 1 뺏기고, 우크라이나는 하여튼 뭐 전쟁 협상하는데도 왕따 되고, 우크라이나가 참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를 이렇게 채굴을 한다고 해서 금방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의 연구, 수억 달러의 투자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금방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히토류가 거기서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수년 동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미국도 여기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터 소식으로 돌아와서 미국 소식에 있어가지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감세와 국경 안보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하원에서 이 트럼프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 공화당이 지금 이제 미국의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감세 그리고 국경 안보 문제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의 첫 내각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참석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첫 내각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소식에서는 팔레스타인 인질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인질들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제 이집트 소식통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이제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스안 지구 난민 캠프에서 이제 불도저가 정리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또 협상이 진행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군 소식에서는 타이완 남서부 해안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래서 중국 고위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타이완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 문제가 아주 린치핀과 같은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사격 훈련을 하고, 대만 문제도 이제 한반도와 직접 관련이 지금 있게 되니까 여기도 하여튼 한국에서는 국제 문제에 제가 늘 바라던 게 한반도 문제만 보지 말고 좀 국제적으로 메인이 미국과 중국은 늘 뉴스를 좀 많이 봐, 언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상황들을 잘 알아야 지금 한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한국에 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업과 한국인들이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와이프랑 같이 별들에게 물어봐, 그걸 마지막 회를 봤는데 거기서 우주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야, 저런
K 드라마에서도 저런 육아를 막 그때 그 애를 놓고 이제 여자분은 우주에서 돌아가시는데 골반에 뼈가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애는 이제 생명의 그러한 기중의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 영어로 이제 보실 분은 보시면 되고 비즈니스 앤 마켓 소식에서는 엔비디아를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요 제가 빨간 그 네모 표시해 놨 데가 2025년이고 또 이전에 이제 2024년부터는 요게 이제 별로 퍼센테이지 마이너스 하다가 이렇게 계속 막 올라가서 이렇게 2025년도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쫙 내려갈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2025년 1월, 2월, 3월에는 이렇게 아주 좋는데 4월, 5월, 6월에 조금 내려갔다가 여름 때 되면은 트리플 디짓 그로스가 끝난다. 트리플 디짓이라는 것은 100% 세 자리 숫자 성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올해 한 10월, 11월, 12월 그 4분기에는 이제 한 50에서 100%그 사이 성장을 했다가 또 한 60% 내년도에는 한 60%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아니니까 이게 뭐 꼭 그대로 맞다는 것은 아니라 대충 다 제가 이렇게 큰 분석하는 데서 내놓는 거 보면은 대충 맞아 들어가니까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알렉사 그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럭셔리 자동차 업체인 에스턴 마틴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인력의 5%를 감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막 이렇게 유수 업체의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이렇게 회사에서 감축을 하고 또 앨런 머스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많이 감축을 하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그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변화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BP 소식, BP도 이제 트럼프 때문에 연간 석유 및 가스 투자를 100억 달러로 늘려 화석 연료에 다시 집중할 것이다. 석유하고 가스 투자. 전에는 환경 관련 이제 투자를 늘릴 거라 했는데 그거는 캔슬하고 다시 이제 석유와 가스 투자를 100억 달러로 늘리겠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여기 중국 국제금융하고 중국 갤러시 증권이 이렇게 합병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여기 중국 갤러시 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1930억 달러에 달하는데 두 회사가 합병할 것이다. 요 앞에 로이터 통신에 생각이 나는 게 중국이 금융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금융에 앞서 있지만 요 은행의 조직을 잘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업무가 발달돼 가지고 그는 미국에 앞선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도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중국 국제금융, 중국 갤러시 증권 그래서 이렇게 합병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금융 전쟁을 대비한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미국의 부두 노동자들이 새로운 6년 계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또 다시 또 계약을 한 것 같은데 4만 5천 명 이상의 이제 부두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당 수당이 보면은 시간당 수당이 50불, 60불 엄청난 그러면 기본이 이제 뭐 우리는 1억 연봉이라 하지만 그 가장 베이직이 1억이고 2억씩 막 그렇게 버는 게 부두 노동자, 부두에서 막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2030년까지 엄청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선업이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좀 처져 있어가지고 배 수리 같은 거는 잘 못하니까 한국하고 제약업하고 조선업은 미국에서 꼭 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조선 관련 배 관련한 이쪽에서 많이 신경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교황 프란치스코 이중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이동 식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병실에서 이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8세 교황이 치료를 받는 동안은 전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어 가지고 이분처럼 이렇게 이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도 막 들어 보이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교황이 집권한 지 12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병원에 지금 입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오스카상 후보자들이 그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시상식 하기 전에 지금 디너 모임인가 카운트다운 대망의 밤을 위한 카운트다운 그런 모임을 하는데 오스카상 후보에 200명 이상의 이제 배우나 감독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보도 자료인데 오스카 노미니스 디너 저녁 그 모임에 이제 카운트다운 모임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우리 지금 이 일요일 날 오스카 후보 시상식 하니까 많이 봐줘 그렇게 홍보 선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